안녕하세요. 하늘반지 무섭다입니다. 또 댓글을 보다 보니까 무당들이 이제 구슬하는데 위패를 어떻게 써놓느냐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이 위패라는 것은 사실은 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당연히 우리 집 자손이 내 제사를 지낸다. 그 당신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위패는 통상 성이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사면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는 것이고 할아버지 제사인 경우는 현 조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고요. 증조 할아버지면은 현 증조고 학생 부군 신이, 고조 할아버지 제사 같으면 현 고조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쓰고요. 할머니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현비 유인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할머니는 현 조비 유인, 그 다음에 무슨 씨, 어디 김씨, 김해 김씨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증조 할머니 같으면 현 증조비 유인 이렇게 쓰는 것이고, 고조 할머니 같으면 현 고조비 유인 이렇게 쓰는 건데, 할머니들은 우리 집에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할머니 고유한 성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무슨 본과 성을 쓰신다. 그런데 이제 무당들이 구슬할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비록 비용을 내고 구슬하지만 구슬 무당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무당들은 보편적으로 구슬하면서 위패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에는 무당들이 위패를 세우려면은 오시는 조상님 개인마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남자가 주관해서 구슬하면은 남자 성신의 김씨가 중에 만조상님 이렇게 위패를 하나 세우시면 되고, 여자가 구슬할 경우에는 또 여자의 성씨에 따라서 무슨 가중에 만조상님 이렇게 위패를 세우시면 무방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어쨌든 양쪽 집안의 위패를 나란히 세우고는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굳이 구슬하는데 위패를 세우면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그냥 김씨 가중, 이씨 가중에 만조상님 이렇게 위패 하나만 세우고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특정한 어떤 조상님의 진호기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조상님의 몫을 세우는 우리가 그 영실이라고, 영상이라고 그러고 영가상이라고, 거기에다가 그 해당되는 조상님의 위패만 써서 따로 모셔놓고 하는데, 백중맞이나 뭐 특히 우리가 9월 9일 날 또 백중맞이 같은 의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초파일 날이라든지 뭐 칠성날 이런 날 할 때에는 굳이 위패를 세우지 않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제수굿이나 옷맞이꽃 이럴 때는 특히 더 위패를 세우지 않는다. 진호기 때에도 모든 조상을 통합으로 해서는 우리가 묵은진호기라 해요. 묵은진호기 할 경우에는 특별히 위패를 따로 세우지 않고 내부모, 내형제 중에서 어느 한 분을 목을 잡아서 할 경우는 위패를 세우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아버지 진호기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당연히 오시겠죠. 또 오빠 진호기라면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위패를 세우는 의미가 무당들이 구슬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의미도 아니고, 그것이 좀 무의미한 의미다. 그건 어쨌든 유교라는 문화의 전통이지 우리 무당과 큰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민족은 유교라는 종교가 물론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 민족의 삶에 너무 뿌리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의 제사를, 조상 제사를 모시는 풍습과 우리가 조상 제사를 모시는 풍습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그 예법을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다 가미돼서 쓰는 것이지, 무당들이 구슬하는 데는 위패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는 우리 법사님들이 그런 위패를 종이위패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이나 그걸 잘 모르면은 마물상에 이렇게 종이위패 접어서 파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한글로 편안하게 김씨가 중 어머니, 뭐 이씨가 중 아버지, 김씨가 중은 오라버니 이렇게 써도 되고, 예법대로 현고, 현조비 이렇게 해서 쓰셔도 마찬가지로
뭐 그 종이에다가 쓰는 내용이 옛날 격식에 맞춰서 쓰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한 것 뿐이지, 그냥 엄마라고 쓰고 아버지라고 쓰고 봉청을 쓰든 밑에다가 지위를 쓰든 신위를 쓰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잘못될 건 아니다. 다만 내가 어떤 경우에는 격식에 맞춰서 했을 때 내 스스로 조금 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경우에는 홍동백서, 좌포우에, 조율서이 이런 것들을 맞춰서 했을 때 내가 좀 더 마음이 푸근하고 그래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그 격식을 잘 모르고 홍동백서를 거꾸로 놓고 좌포우를 뒤집어 놓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사가 잘못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경우에도 떡을 이쪽에 놔요 저쪽에 놔요, 뭐 떡을 백설기를 해요, 뭐 콩설기를 해요, 파씨를 해요, 술잔을 하나를 놔요, 둘을 놔요, 셋을 놔요,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의문점이 부딪혔을 때 너무 그 격식을 내가 모를 경우에는 너무 그 격식을 찾아서 막 헤매고, 어느 경우에는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어느 경우에는 이 선생님 말 틀리고 저 선생님 말 틀릴 때가 많아요. 다만 이제 유교적인 제사법에 상차리는 법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홍동백서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조율시이냐 조율이시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추 밤 감 배냐, 대추 밤 배 감이냐, 조율시이냐 조율이시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율시이가 맞다고 봐요. 저는 조율시이가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나 네이버를 찾아보시면은 조율이시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 다음에 무당들이 그래서 굿당에 가서 상을 차려도 이쪽에 배가 놓는 게 맞냐, 이쪽에 사가 놓는 게 맞냐, 이쪽에 배가 놓는 게 맞냐, 이쪽에 사가 놓는 게 맞냐, 그런 부분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고, 또 이제 육아라고 하죠. 서울 경기 지방에서 사용하는, 요즘에는 지방에도 그것이 많이 퍼졌는데, 다식, 밤사탕, 뭐 옥춘 약과, 뭐 건당,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밤사탕이 먼저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밤사탕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불사사탕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옛말에 만신의 조종은 다식이다 그랬어요. 다식이라는 절차는 옛날에는 다식판에다가 송화가루와 콩가루와 꿀을 조금 섞어서 찍어내는 거, 다식판이라서 찍어내놓고 그 찍어내는 상태로 건조하는 거는 다식이라고, 그거를 찹쌀로 만들어서 기름에 한번 튀겨서 꿀에 잰 것은 약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식이나 약과가 우리가 말하는 조종이다. 그 다음에 산자라고 하죠. 산자는 찹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고 밥풀 티밥을 묻히고 그래서 꿀을 잰 것이, 요것이 산자라는 것인데, 원 전통적으로는 다식, 약과 산자가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요. 옥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탕이라는 문화가 이 땅에 수입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구한말에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구호물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설탕이라는 것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감히 일반 백성들은 꿈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어른들은 체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당뇨 같은 거 원인 모르게 쓰러지는 경우 설탕물만 다져 먹여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포도당 링겔 주사 맞는 것처럼 회복이 빠른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설탕을 되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이제 색소라는 것과 맞물려서 옥춘이라는 사탕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 지금도 무당사탕 그러면서 우리 동자액시 들으면 제일 먼저 옥춘을 집잖아요. 그런데 옥춘이라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150년,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땅에는 옥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밤사탕이라는 것도 지금부터 설탕이라는 거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꽉대기를 그 포장지를 잘 보시면 밤사탕이 아니라 정확한 이름은 밤 모양 사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밤을 고이면은
그 밤사탕 모양으로 각을 쳐서 밤을 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대용해서 밤 모양 사탕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웨하스, 지역에 따라 신생아라도 붙이는 웨하스라든지 다른 종류의 몇 가지 육아에 속하는 것들은 개화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보기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육아라는 것은 다식과 약과와 산자다. 그 세 가지고,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 무속이들을 쓰고 있는 웨하스라든지 옥순이라든지 다음은 신생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우리 무속계에 그런 문화가 생긴 것이지, 과거에 150년 전만 넘어가도 그런 문화가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역시도 너무 설왕설래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를 가지고 따지실 것도 없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조차 모를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성인이 되고 살면서 보아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한 것처럼 신령님상, 제사상, 잔치상은 우리가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눈으로 바라보고 운감을 하는 상이라서 가급적이면 격식에 맞춰서 우리가 줄을 맞추고 각을 맞추고 보기 좋은 모양으로 차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예법에 맞고 격식에 맞는 것이다. 단지 사과를 이쪽에 있느냐 배가를 이쪽에 있느냐 요것이 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뭐 예전에 전혀 보지도 못하는 바나나, 키위, 뭐 오렌지, 자몽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과거부터 먹어왔던 음식들은 우리가 배, 사과, 참외, 수박, 이 정도지, 나머지 과일들은 지금 전부 다 뭐 봄이면 딸기, 그렇다고 앵두를 사서 올릴 수도 없는, 앵두라는 것도 정말로 우리 재래종 앵두들은 요 새끼 손가락보다도 작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서양 체리를 놓는 건 또 서양 체리가 요 손바닥만 거를 조금만 해도 5,000원, 10,000원씩 하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도 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침개만 해도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하려면은 우리 선배들, 제 선배 지금 80, 90대서 돌아가신 분들이 구슬할 때만 해도, 진적할 때만 해도 사과를 구할 데가 없어서, 지금 같은 계절에 특히 보통 5월에서 추석 되기 전에, 지금 이제 아오리 사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파란한 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홍로라든지 홍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 부사라든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아오리밖에 안 나오고, 지금은 또 배가 아직 출하가 안 될 햇배가 나오기 전이라서 과거에 100년 전, 150년 전만 넘어가면 지금 계절에는 배, 사과를 구경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구슬할 때만 해도 심한 경우는 배 하나를 갖다가 반알 쪽에서 불사할머니 앞에다 놓고, 또 바늘 쪽에서 장군님 앞에다 놓고, 또 바늘 쪽인 거를 걸림에다 놓고, 이렇게 구슬하신 적도 있다는 말씀을 저는 옛 노인들한테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직접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구슬하다 보면 음식을 많이 푸짐하게 차리는데요. 음식의 양이 너무 많다 적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문화다 보니까 지금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기준의 눈으로 봤을 때 음식이 너무 초라하면은 내가 먼저 마음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 말씀에 졸아가진 조상님은 죽바가지 한 그릇도 풀린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에 한번 꼬여버리면 태산을 갖춰도 안 풀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굿상을 차리고 굿상의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는 그 어떤 조상님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살아서 그 일을 나한테 맡겨놓은 그 제갓집이 먼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곳은 무당이 아무리 잘해도 50전짜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굿상을 어떻게 차리고 음식을 어떻게 놓고 그런 것을 먼저 배우셔서 상을 보기 좋게 차리는 것이 무당이 굿을 하는 가장 첫 번째다. 뭐 부정을 잘 풀고 뒷전을 잘 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부정도 제가 해보니까 별로 풀 게 없어요. 뒷전도 옛 어른들은 이거리 저거리 해야 돼 뒷전거리가 제일이다 했는데 뒷전에 남의 귀신 남의 조상이 오는 것도 별로 못 느껴봤고 내 조상님이 본상에서 본거리에서 잘 풀고 놀고 가시면 뒷전 적당히 하셔도 큰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중맞이가 끝나고도 뒷전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계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오신 분들은 뒷전에서도 뒷전풀이 경이나 잠깐 우리가 음식 쪼개가지고 떨어서 바가지에 담아서 칼끝을 던져서 돌리는 요 정도 행위 해주시고 오색 좀 찍고 하시는 거 너무 요란하지 않게 하셔도 무방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조상경 풀고 해옹경 풀고 오늘 온조상님 잘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 그러니까 어느 변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밖에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그 조바심만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선을 다하시면은 그 조상상님들도 모두 다 흡족하실 거예요. 너무 나는 막 못해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나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신이 와 있는 몸이잖아요. 신이 와 있는 몸. 신을 받아놓은 몸이고 내 몸에 신이 다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세요. 부딪혀 보시는 용기를 좀 가지시고 아무튼 요번 백중 잘 하시고 요 영상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9월 9일 날도 같이 또 해주셔도 되고 칠성 날도 요거에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무속대입니다.